그 이재명 대통령 중도를 계속 표방했었다. 특히 경제 부분 얘기를 아까 하셔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최근에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뭐 그런 기준 거죠. 이제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한다고 했다가 개미들의 큰 반발에 부딪혀갖고 물러섰다가 또 계속 고민 중에 있다가 결국에는 50억 원으로 현행으로 저는 유지가 뭐 됐어요.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도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네. 그 굉장히 이제 밝으신 분이고 네. 주식 투자자 많이 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이 대주주 자격을 50억 원으로 올려놓은 것이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네네네. 근데 이제 민주당의 주류는 네. 안 돼 그런 것은 이런 거잖아요. 그 주류가 개딸입니까? 개딸이기도 하고 거기에 충실하게 움직이는 뭐 네. 지금의 정청래 대표 이제 이런 분들인데 네. 이재명 대표는 그 50억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네. 민주당에 정책하시는 분들이 그걸 애써 외면하면서 그거하고 주가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자꾸 얘기했지만 네. 이재명 대표 본인은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재명 정부의 저는 가장 지금 정부가 흔들리지 않고 가는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주가가 일정 부분 받쳐주고 있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미국과 협상 엉망진창으로 네. 했잖아요, 지금. 네. 근데 이게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다 의문을 소위 이제 경제, 기업의 펀더멘탈이라는 측면에서 이게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데서 다 의문을 가지고 있지만 네. 이재명 대통령은 주가는 계속 오른다. 금융이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아요. 네. 펀더멘털이 일정 부분은 무너져도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무너지더라도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는 뭔가 시스템적인 동인을 제공하면 뭐 금리를 낮춰준다든지 네. 또는 아까 말씀드린 네. 대주주 자격을 한다든지 그렇죠. 또는 이슈에 민감하니까요. 그렇죠. 네. 대주주들에 대해서 배당을 많이 했을 때도 그걸 뭐 인정을 해. 이게 민주당의 주류적인 경제 정책과는 완전히 맞지 않는 것인데 네.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매우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잘 관리하면 주가가 적어도 고꾸라질 일은 없을 것이고 네. 그러면 본인은 인기는 그렇죠. 유지될 것이다라는 그 생각을 저는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부분 다 엉망진창입니다. 네. 다만 성장률 지금 0%대잖아요. 그렇죠.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계속 오르고 있다. 5,000피까지 외치면서 내 지금. 주머니에 돈 들어오면 네. 정부에 대한 비판 의식이 떨어지는 것이니까 저는 그렇죠. 그런 양면 작전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다. 어. 그러면서 내라는 계속 밀어붙이고 뭐 이런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또 이 얘기가 전해지면서 국민의힘 내부가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분위기 안 그래도 지금 특검 수사 때문에 현역 의원들 분위기 안 좋은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이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언제적 사건인데 저도 참 6년 만에 1심 공판이 열렸고 검찰이 이제 구형한 거예요. 법원의 선고가 아니고 검찰 구형인데 나경원 의원한테 징역 2년 구형하고요.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 받게 되면 의원직 상실인데 거기다 5년간 피선거권 박탈. 이거 지금 나경원 의원 말고도 의원들 명단이 쫙 리스트가 어제 뜨면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요 이게 네. 뭐 검찰의 구형이니까 네. 뭐 검찰은 그렇죠. 뭐 근데 법원에서 이 음.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가장 네. 핵심적인 것인데 이 기억도 아마 일반 국민들은 없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패스트트랙이라는 6년 게 전 일입니다. 그 당시에 국회에서 이제 물리적 충돌이 좀 있었던 걸 네. 가지고 6년 동안 재판을 끌고 있다가 네.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일반 국민들한테 피해를 입힌 사건도 아니고 거기 앞에서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 뭐 이런 거 통과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물리적으로 좀 충돌이 있었는데 야 이거를 징역 2년을 구형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이분들은 그동안 가지고 있다가 무슨 뭐 내란으로 지금 붙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 저는 뭐 이게 사실은 법리적으로 제가 판사님들 검찰이 이렇게 얘기한 것에 나중에 판사님들이 분명히 이거는 뭐 굉장히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아니 근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한 20명 되잖아요. 네, 20명 정도 나경원 의원은 징역 그러니까 원래 검찰이 구형하면 판사가 선고할 때 좀 낮추거나 그거를 유지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거잖아요. 구형을 유지하는 건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는 건데 징역 2년을 워낙 세게 때려 놓으니까 이걸 낮춰도 벌금 500만 불구형으로 가기가 어렵죠. 저렇게 되면. 네. 1심에서 적어도. 그렇죠. 예. 그렇군요. 안 그래도 지금 분위기 안 좋고 권성동 의원이 오늘인가요? 오늘 영장 심사가 있는 상황인데 오늘 아마 영장 심사.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정치 사법화를 경계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저희가 사실은 뭐 다른 거는 다 어쨌든 국회에서 외칠 수가 있지만 네. 이런 사건에 하나가 걸리면 이게 정치 탄압인지 그렇죠. 아니면 정당한 법 집행인지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희미해지고 또 저희 반대 진영에서는 법은 법대로 해야지라는 얘기가 있지만 네. 실제로 이게 저희가 보기에는 법대로가 아니거든요. 너무너무 무리한 구형을 한 겁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구형을 하는 걸 보면 전 오늘 뭐 아까 아마 의총을 네. 갑자기 소집한 것도 이제 이런 부분들도 관련이 있고 이게 또 한두 명의 무슨 개인적인 일탈이라든지 그렇죠. 뭐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 투자를 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건 다르죠. 이거는 정당 전체의 그렇죠. 이해관계를 가지고 저쪽 정당과 어쨌든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거고 네. 저쪽 국회의원들도 또 뭐 같이 보좌관들 이게 네. 같이 이제 걸려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하면 글쎄요 이런 상황에서 협치가 과연 될 것인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예. 협치 분위기가 만약에 그 이재명 대통령 중재로 여야 대표가 악수했던 그 이후에 협의안 파기로 갑자기 냉각이 됐었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됐다면 이것도 어떻게 좀 서로 좋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요, 있지 않을까요? 저희는 이 부분은 네. 사실 민주당도 연루가 돼 있고 네. 또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 지금처럼 완전히 정착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기 네.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서 공소 취소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 부분을 그럼 공소 취소해주면 우리가 뭐 해줄게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쵸. 이론적으로. 네. 그런데 과연 민주당의 이런 그 이제 소위 막 그 정말로 벼랑 끝으로 모는 정치인에게는 지금 벼랑 끝까지 모는 겁니다. 그쵸. 벼랑 끝으로 모는 이런 민주당의 태도가 과연 본인들에게 도움이 될까?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적폐청산이라는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그 불법으로 수사하고 또 목숨을 잃은 분들도 많고 그런데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어디서 이제 이런 국민들이 분노하실지 저희가 지금 뭐 계엄 사태 때문에 지금은 계속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디에서 분노해서 이건 아니지라고 하는 이를테면 분노의 그 부싯돌이 켜질지 저는 조마조마한 상황이에요. 예. 저도 이제 오늘 대신 대타로 지금 진행 이틀째 하고 있지만 네. 당장 12시에 뉴스 하면서 오늘 또 이 얘기 나눠야 돼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패스트 트랙 지금 구형 나온 얘기까지. 정치가 너무 시끄러워서 좀 좋은 얘기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국민의힘 지금 어제 대변인단 새로 임명 완료했습니다. 그동안 좀 공백이 있었어요. 기존 대변인들 그 반납하고 나서 이게 미디어 대변인은 미디어에 집중 투입해서 당의 입장을 신속히 전달해 달라는 취지다라고 했는데 좀 미디어를 통해서 뭔가 당의 입장이나 지금 어떤 의지들을 좀 널리 알리자 하는 의지인가요? 그렇죠. 이를테면 이게 이제 자꾸 이제 패널 인정제라는 것 때문에 이제 조금 말씀들이 많고 이게 언론에 대해서 저희가 무슨 뭐 통제를 한다거나 이런 의도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를테면 저희 대변인을 임명을 해서 누구를 하더라도 그분을 부르거나 안 부르는 언론사의 자율적인 것이고 저희는 다만 그동안 민주당에 비해서 저희가 방송에 저희 당의 타이틀을 달고 나가시는 분들, 소위 대변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저희 당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라는 내부적인 그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당이. 그게 무슨 뭐 장동혁 대표가 무슨 패널 인정제라는 이상한 제도를 들고 나왔다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왜 우리 당은 대변인이라는 타이틀을 나가가지고 우리 당을 계속 비판을 하지? 이런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그러면 저희 당에서 요런 분들은 우리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해 주실 분이니까 우리 당의 입장이 궁금하시면 그분의 개인적인 주관적 평가가 궁금한 게 아니고 저희 당의 입장이 궁금하시면 이런 분들을 불러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그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헷갈리시니까 이렇게 미디어 대변인은 아무래도 방송을 그동안 많이 해오신 분들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좀 우리 당의 입장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하기가 좋은 분들이다.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방송국에서는 말 잘하면
먼저 부르게 되잖아요. 이 얘기 재밌는 얘기 많이 그렇기도 하고. 하고 저도 뭐 사실은 이 종편에 오래 재직을 했기 네.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저희 당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네. 이게 결코 뭐 언론을 저희가 무슨 뭐 통제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알겠습니다. 의도로 있을 수도 없고요. 제가 만약 입장이 바뀌었으면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을 건데 네. 적어도 지금 뭐 저나 저희 장동익 대표가 논의한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좀 더 언론에게 네.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 주시면 요거 좋겠습니다. 패널 인증제는 제가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좀 인증을 해드릴 수 있는 게 민주당도 똑같은 사례가 있어요. 제가 맞죠.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저 사람이 왜 나가서 우리 당 대변을 하듯이 얘기하냐면서 그 안에서도 좀 그 잡음이 일어나는 경우도 저도 왕왕 봤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현직에 있을 때 네. 오히려 보수 정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잘 그렇죠. 안 하시죠. 오히려. 그런데 네.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집요하게 예민하게 반응해서. 네. 이 사람은 출연시키지 말아라는 네. 얘기를 진짜 수십 년을 제가 들어온 사람이거든요. 네. 지금 저희 당을 가지고 그렇게 공격하는 건 그리고 온당치 저도 않습니다. 저희 당은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새삼 국민의힘에서 패널 인증제 갖고 좀 시끄럽길래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고 뭐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네. 당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제 간혹 저희 당의 입장이 아닌 얘기를 저희 당의 입장인 것처럼 타이틀을 달고 알겠습니다. 나가서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옥석은 가려주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 부분은 또 계파 갈등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당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얘기할 때 어느 쪽에 가까운 사람이 나왔느냐에 있습니다. 따라서. 예, 그런 그쵸?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네. 지금은 조금 심해진 상황이라고 그쵸.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대변인들이 임명했을 거라고 보고 예. 앞으로 제가 많이 만나게 될 분들이어갖고 그래서 제가 관심 예.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갖고 예, 예. 의원님 오늘 나오셔서 예, 감사하고 예. 저도 열심히 자주 하겠습니다. 좀 뵙고 예, 예.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TV를 네. 진행하시 몇 시죠? 네, 12시 뉴스 12시 뉴스 그때 믹스에 불러주시면 제가 나오겠습니다.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